적은 항상 내 가까이 있다. 1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모든 비극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멀리 있는 타인의 칼날은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옆에 앉아있던 이가 내 등을 찌를 때 그 고통은 예상할 수 없기에 치명적이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고 약점을 알고 있으며 침묵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는 그에게서 온다. 배신은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믿었던 자로부터 온다. 셰익스피어. 배신이라는 말은 원래 믿음이라는 뿌리를 전제로 한다. 누구도 모르는 이에게 배신당할 수는 없다. 배신은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연인이 남긴 짧은 이별 통보, 친구가 뒷말로 내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순간, 가족이 내 이야기를 외면한 날, 그날 우리는 관계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장폴 사르트르. 우리는 적을 외부에서 찾는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경쟁자, 질투하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는 내 일상에 스며 있고 나의 대화 속에 섞여 있으며 나의 감정에 영향력을 가진다. 그런 존재가 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워진다. 이 사람을 내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인간은 가장 사랑한 사람을 가장 증오할 수 있다. 에리 히프롬. 이 문장은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사랑했던 만큼 더 깊이 미워한다. 정이 많았던 관계일수록 상처는 깊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기대, 희망,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게만큼 실망은 배신으로 변하고 배신은 증오로 번진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 눈앞의 적보다 더 두려운 건 뒤돌아선 친구다. 탈무드. 인간은 강한 공격보다 침묵에 더 상처받는다. 눈앞에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한때 웃으며 함께했던 이가 어느 날부터 조용히 사라졌을 때 그 공백이 마음을 무너뜨린다. 가까웠던 사람의 무관심은 냉정함을 넘어선다. 그 침묵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멀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간 인연이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끝내 매듭짓지 못한다. 적이란 내가 가장 방심할 때 웃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한스 게우르크 가다모. 우리는 방심한다. 오래된 친구니까, 믿을 수 있는 동료니까. 하지만 관계는 믿음 위에만 서 있지 않다. 감정, 이해관계, 비교, 질투,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러다 작은 틈이 생기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터진다. 네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외면해온 내 책임이기도 하다. 진짜 적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내 정리하지 못한 관계다. 소크라테스. 적을 미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내 안에 계속 남는다. 용서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 되돌리지 못한 순간들. 그 모든 게 마음속에 미결의 감정으로 쌓인다. 적은 그래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말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의 덩어리. 그 감정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없다. 틱나탄. 관계는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 그가 준 상처를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습관. 그건 결국 나를 괴롭히는 일이다. 적은 타인이 아니라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 마음을 직면하고 정리하고 떠나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내 안의 적으로부터. 적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다. 2편. 질투는 가까운 곳에서 자란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질투는 타인에게 품는 감정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느낀다. 남보다 앞선 가족, 친구, 연인에게 묘하게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의 이름은 질투다. 그들은 내게 중요한 존재이기에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곧 위협으로 변한다. 같이 걷던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 앞서가고 있네.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리감은 미움보다 더 교묘하고 오래간다. 질투는 타인의 성공에 슬퍼하는 마음이다. 쇼펜하우어, 질투는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 흔들리는 감정이다. 낯선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동생, 내 친구, 내 동료가 잘 되면 복잡해진다. 그의 성취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의 웃음이 내 조급함을 부추긴다. 그 감정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축하라는 이름 아래 무심한 말로 흘러나온다. 요즘 좀 잘 나가더라. 운이 좋았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내 감정을 가리는 포장지다.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다. 칼 융. 질투는 싫어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애정에서 출발한다.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이기에 그의 성장이 나를 위축시킨다. 같이 웃던 사람이 이제 다른 무대에 서 있을 때 그 거리감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같이 걷자는 약속이 어겨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깨진 감정은 침묵으로 변한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가 얕아지고 마음이 다친다. 질투는 그렇게 관계를 조용히 죽인다. 경쟁은 거리에서 생기지만 적대는 친밀함에서 생긴다. 르네 지라르. 멀리 있는 경쟁자는 나를 자극한다. 하지만 가까운 경쟁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나를 알고 있고 나도 그를 안다. 같은 조건, 같은 출발선, 같은 시간을 공유한 사람일수록 그의 성과는 내 무능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민감해진다. 더 조급해지고,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위협을 느낀다. 그는 나를 향해 칼을 들지 않지만 나는 스스로 상처 입는다. 자존감은 흔들리고 마음은 멀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 그를 적으로 세운다. 침묵은 갈등보다 더 오래 남는다. 파스칼,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되는 과정은 시끄럽지 않다. 크게 싸우지도 않는다. 오히려 더 조용해진다.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고 무표정해진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준다. 그 속엔 서운함, 질투, 미묘한 우월감, 자격지심, 그리고 거리감이 녹아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면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러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는 더 빨리 죽어간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몬드 보부아르.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말할 수 없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편안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관계를 해석한다. 요즘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의심이 쌓이면 결국엔 마음을 닫는다. 그 닫힌 마음은 외면보다 더 완고하다. 말을 꺼낼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적처럼 거리를 둔다. 무서운 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체스터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는 있다. 그 미움은 오히려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무관심은 끝이다. 더 이상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관계,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거리. 그 무관심이야말로 관계의 사망 선고다.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 소식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진짜 끝이다. 적은 항상 내 가까이 있다. 3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용기. 상처는 두 종류가 있다. 피해야 할 상처와 껴안아야 할 상처. 빅터 프랭클.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그 말은 자꾸 떠오른다. 네가 뭘 하겠니?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나는 너한테 기대 안 해. 그 말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자기 인생의 한 줄 정의처럼 새겨넣는다. 그리고 그 상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껴안을 때다.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적을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계속 내어주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아직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 말이, 그때 그 행동이. 이런 문장은 수년 동안 마음속을 떠돌며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움츠리게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준다.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내 감정 구조다. 미움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용서는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루이스 스미디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다. 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니다. 그 고통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더 이상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래서 진짜 용서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어제의 분노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오늘의 나를 살기 위한 선택이다. 무너뜨린 사람보다 다시 일어난 사람이 더 강하다. 넬슨 만델라. 당신을 상처낸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다시 자신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어떤 상처도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상처가 있었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왔다는 증거다. 버려졌고 오해받았고 깎이고 무시당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당신은 견디고 일어섰다. 그건 당신이 강하다는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다. 나의 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빅터 루이스 보르그.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그들을 바꾸려 하면 나만 더 지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나를 증명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평가로 나를 재지 않는 것. 그때부터 나는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진짜 나다움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적에게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장작 그 루소. 누군가의 말, 표정, 태도 하나에 내 감정이 무너진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감정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 관계가 끝났어도 그의 시선이 머리 위에 떠다닌다면 나는 아직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그를 잇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평가도, 어떤 외면도 내 자존을 흔들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레너드 코엔.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처가 이끄는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 상처를 분노로 돌릴 것인지, 성찰로 삼을 것인지, 그 고통을 나를 갉아먹는 도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만들 것인지, 이건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지금부터 가능하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감정을 넘겨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상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적은 항상 내 가까이 있다. 사편, 끊어야 산다. 모든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끝내는 용기가 더 어렵다. 칼 구스타프 융.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는 법은 배운다. 하지만 끝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몸은 남아있다. 말도 줄고 감정도 흐리지 않는데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억지로 유지한다. 그러는 사이 내 안의 감정은 시들어가고 상처는 곪아간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건 미련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이다. 끝내야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를 잃는다. 조지 오웰.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언젠가는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혹은 그 관계 안에서조차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만 그런 이유로 붙잡은 사람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자존감은 조용히 바닥을 친다. 나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적이 누군지 알아야 비로소 보호할 수 있다.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독이 된다. 버지니아 울프. 처음에는 나를 웃게 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언젠가는 깊은 위로였던 관계도 지금은 의무와 부담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변한다. 관계도 변한다. 그리고 때로는 변해버린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그 관계 안에서만 늙어간다. 더 이상 나눌 말이 없다면 떠나야 한다. 장작 루소. 말하지 않게 된 관계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관계다. 그저 의리로, 습관으로, 시간에 눌려서 계속 유지하는 사이. 그러나 말이 사라진 공간에는 오해만 남는다. 그 오해는 갈등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갈등은 싸움이라도 되지만 오해는 침묵 속에서 썩는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잃지 못하고 그저 그때의 그 사람이라는 기억에만 기대어 살아간다. 지금의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인데도 말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다. 틱나탄.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일을 죄책감으로 여긴다. 하지만 모든 끊음이 상처를 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적을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장파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사람을 끊는 일이 아니다. 고통을 끊는 일이다. 애써 이해하고 참고 버티는 동안 나는 계속 작아진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맞춰진 얼굴만 남아있다. 그러기 전에 나에게 진짜 가까워져야 한다. 그 시작은 멀어져야 할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적은 항상 내 가까이 있다. 5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탈무드. 진짜 강한 사람은 적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평가 한 줄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 자제력, 그 침묵, 그 균형감이 결국 그를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자다. 공자. 누가 내 욕을 해도, 누가 날 무시해도, 누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해도 그 말을 곱씹으며 복수심에 불타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이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을 흘리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흔들리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다. 알베르 카미. 적을 이겨낸 사람은 대부분 혼자였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고 혼자 참아야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단단함이다. 묵묵히 자신을 지킨 사람만이 시간이 흐른 뒤 존경받는다. 에리 프롬. 정말 단단한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이해받지 않아도 참을 수 있고 고독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킨다. 그가 내뱉는 말에는 감정보다 철학이 있고 그의 침묵엔 깊은 사고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박수를 받기 전에 길을 걷고 인정받기 전에 올곧게 선다. 그가 선택한 고독은 결국 존경이라는 결실로 돌아온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이용해 지혜를 만든 사람이다. 레프 톨스토이. 상처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책처럼 읽는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심리를 분석하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의 뿌리를 점검한다. 그는 상처에 눌려 살지 않고 상처를 밟고 일어선다. 그 높이는 고통만큼 깊고 단단하다. 진짜 적을 이긴 사람은 더 이상 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마르틴 부버.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증명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알고 있고 스스로에게 당당하다. 그는 타인을 공격하지 않으며 자신도 공격받지 않는다. 그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적이 있어도 적으로 두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조용히 떠나고 조용히 살아낸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말없이 관계를 정리한다. 싸우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걸어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먼저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그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겐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한다. 미움보다 평화를 선택한다. 복수보다 성장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는 이긴 사람이다.